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또 찔끔 올라가다가 또 찔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진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짓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굵직굵직하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사실은 연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2월 가까이 가면서 진짜 상승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와서 내피셜이 아니라 이제 돈이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는 어느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을 주기로 해서 조금 많이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아직 제도권에 승인되거나 그 안에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롤러코스터를 만들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코인 시장에 투자하거나 강력하게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스트롱 홀드들이고 위켄드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좀 약한 손들. 그러니까 어떤 주관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떨궈져 나갔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서. 그런 관점으로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9월달 어느 시점까지는 저는 뭐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장세를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온 건데 시티그룹 하면 사실은 유대계 자본하고 되게 끈끈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보다 시티그룹이 더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아마 더 직접적으로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어쨌건 시티그룹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준비 중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ETN부터 먼저 해가지고 거래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임드 있는 그런 금융그룹은 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관조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48,000달러? 48,000달러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49,0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떨어지니까 야, 또 이러다 이거 폭락장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새벽마다 이제 깨서 이제 보면서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인컴 차트 이제 뭐란 얘기라면 여기 그린 컬러 있는 부분 지점이 48,000달러거든요. 근데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아마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은 여기를 깬다면 손절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잉여 현금 있는 거는 여기 라인 있죠. 44,000에서 45,000달러대에서 기다릴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컴샤크 개인적인 주관이 강력하게 들어간 차트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차트라는 게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 100%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대응의 영역, 개인적인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에 관해서 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7일 날이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죠. 거의 뭐 다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견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월 달에 원래 본인들이 뭐 이 테이퍼에 관해서 언급하는 거를 예측한 게 25%였는데 45%로 늘렸다라는 얘기. 그리고 12월 달을 원래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골드만에서 예측한 건 테이퍼에 발언할 건데 55%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35%로 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면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테이퍼링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고 테이퍼링 언급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진 않아요.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고 나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금리 인상은 그 이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향간에는 이제 나오는 말이 내년 10월 달,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부터 라는 얘기들이 이제 금융과에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급작스럽게 패닉세를 유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인프라 법안하고 사회 간접자본 투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거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도 똑같이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에 속하지 않으니까 아마 사회 간접자본 아마 투자를 할 거예요. 또 다른 토목공사 위주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깐다든가 뭔가 주택법을 개정을 한다던가 이래서 이제 경기를 떠받치겠죠. 근데 어쨌건 이게 상원에서 넘어가서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는 있었냐면, 여기 펠로시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투표를 할 거다.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본인은 투표를 할 거다. 근데 이 투표가 있는 날이 27일 날이에요. 9월 27일 날. 그래서 이번 달 지금서부터 9월 10일까지인가 9월 초까지는 의회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세가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랬었던 거고, 어쨌건 중하반기 가면서는 아마 이 법안에 관해서 투표가 들어가고, 여기 이 차트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그린 사람 프랙탈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요 정도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9월 14일, 10일 언저리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고점을 한 번 더 찍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천천히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거다. 이것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저는 근데 차티스트들이 차트를 올리고 예견하는 거를 그 사람이 맞히든 못 맞히든 다 봐요. 그리고 시사적인 이슈, 정치권에서 나오는 법안이나 어떤 투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인프라 법안, 양적 완화 시점, 연준에서 테이퍼링 이런 거를 다 껴 맞춰 보거든요. 그래서 추리추론을 할 뿐이지 그게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랙탈도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포브스에 제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선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원 민주당원 기반시설 및 예산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장애물 제거됐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법안, 이게 이제 인프라법이죠. 인프라 법안. 그리고 마중물을 계획하는,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사회 지출 법안. 그래서 합해서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5,500조 원이에요. 5,500조 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미국이 탄생한 이래로 이 정도 규모로 예산 편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통과가 되면 이게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악의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농작물 수확량이 지금 어느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은 가뭄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어느 지역은 홍수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당연히 농작물이 잘 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추석에 아마 여러분들 제사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되게 많이 돈을 아마 페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되게 많이 올라서, 작황이 안 좋아서. 어쨌건 이 정도 돈이 쏟아진다는 걸 이제 아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임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9월 27일 날이 투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법안이 100% 통과된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보장은 못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날짜를 두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 하긴 하겠죠. 그러나 부채 협상 한도도 껴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정치 노선에서 계속해서 어느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반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가서는 아마 거대한 양적 완화가 실제로 아마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바비 리라고, 이분이 이제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이제 찰리 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크립토 울프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일찍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가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 진짜 바비리가 예견한 대로 이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21년 1월 3일 날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대한 상승이 있을 거다. 앞으로 1월 3일 날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와 같이, 그래서 첫 번째 탑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4월 달이었어요. 2013년 4월 달. 그리고 나서 진짜 불마켓, 그러니까 리얼 불마켓이 있었을 때가 12월 달이었다고 이 사람은 예견을 했어요. 일단은 4월 달 상승장은 맞췄어요. 정확히 맞힌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월 달에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맞춰져요. 그래서 12월 달 진짜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들어갈 거야. 공기가 빠지듯이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다시 이제 빌드업 되기 시작을 할 거야. 서서히 상승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이 딱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딱 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5월 31일 날 이 트윗을 올려놨는데, 1월 초부터 이 스레드를 참조해라. 그래서 첫 번째 미니피크는 7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6만 4천 달러에 도달했다. 그리고 후속 수정은 실제로 55%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 실제로 그 정도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히 앉아서 2021년의 진정한 강세장을 지켜봅시다 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달 강세장보다 진정한 강세장은 이제 12월로 가면서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플랜 B에서 예측한 모델이랑 바비리가 예측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대입해서 크로스오버 시키면 거기랑 이제 그거랑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그런 예산이 풀린다는 거랑 같이 이렇게 연말을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업비트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TV를 보면 업비트가 광고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자산 투자도 인생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 인생 진짜 직업에서 뭐해서 뭐 볼 거 없어. 막판이야. 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이빠이 땡겨가지고 물론 그래서 뭐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당장 뭐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해도 그 한 달 동안 이 거대한 이 부채를 진 분들은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두 달이라는 기간을 절대로 못 버틴다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문장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업비트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건 업비트도 이런 문장을 제가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캡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측한 게 있는데 비트코인 ETF가 10월 말에 통과가 될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 뇌피셜이 아니라 법안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ETF 거절을 당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그리고 나서 77일 이후에 승인이 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7일 이후가 되면 이게 10월 말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요즘에 보면 ETF에 관해서 좀 립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ETF가 비트코인이 먼저 승인이 난다면 이더리움, 그리고 사람들 관심이 없고 되게 싫어하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ETF가 비트코인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이더리움이 날 거고, 이더리움도 신청에 들어갔어요. 자, 뭐 반려되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서서히 비케, 뭐 이클, 라이트코인. 얘네는 메이저예요. 메이저 중에 메이저예요. 이런 코인들은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다못해 여기 OTC 심벌에 있는 코인들이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끌고 온 뭐 그런 어쨌든 코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값어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바비리가 예측한 모델대로, 플랜 B에서 예측한 모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9월달 어느 시점까지는 좀 이런 롤러코스터, 불안한 장세가 있긴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항상 감사드려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